미영은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스멀스멀 밀려오는 긴장과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쉼없이 북쪽으로 달리는 중이었고 목적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확히는 임장버스였다.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서울 아파트 투자는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녀였다.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미영에게 이 여정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첫 발자국과 같았다. 창밖의 풍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고향 마을을 벗어날 때만 해도 푸르른 농가 밭, 나지막한 야산이 줄을 이루더니 이제는 키 큰 아파트 단지와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 매끈한 오피스 빌딩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마치 농촌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필름이 눈앞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서울이긴 서울이구나.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낯선 풍경이 주는 압도감은 동시에 기회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품게 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읽은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남긴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유명 유튜버들이 외치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남편 몰래 시작한 독학이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지만 실제 서울의 금싸라기 땅을 직접 보러 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곁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의 아줌마들이거나 부부가 함께 온 경우였지만 미영은 혼자였다. 남편 재우는 당신이 그런 걸 뭘 하겠다고라며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냈기에 이번 임장은 일종의 비밀스러운 도전이었다. 버스가 수도권에 접어들었을 무렵 옆자리에 앉아 내내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남자가 불쑥 말을 걸어왔다. 서울 아파트 보러 처음 가시는 거죠? 미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다. 단정한 머리 모양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하는 눈빛에는 일종의 넉넉한 자신감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파도를 능숙하게 탈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미영은 살짝 미소 지으며 되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저도 처음 임장 왔을 때 딱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기대감 반, 불안감 반.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더 그렇죠. 남자는 특유의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맞아요, 좀 떨리네요.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가려니 막막하기도 하고요. 미영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친근함에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낯선 서울 땅에서 만난 어딘가 든든해 보이는 동행 같았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뭐 직업은 그냥 이쪽 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시세나 지역 정보 같은 건 제가 좀 빠삭하죠.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민수는 자연스럽게 명함을 건네려 했으나 이내 죄송합니다. 오늘은 임장이니까 그냥 동행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미영에게는 더 호감으로 다가왔다. 영업이 아니라 순수한 친절 같았기 때문이었다. 미영이에요. 그냥 주부고요. 민수는 미영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실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지금 저희가 가는 이 동네, 강남과 가까워서 교통이나 학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숨겨진 호재가 많습니다. 미영 씨 혹시 A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들어보셨어요? 그게 단순히 몇 동 허물고 새로 짓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역 전체를 뒤흔들 메가톤급 개발 계획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다. 유튜브나 책에서 보던 막연한 정보가 아니었다. 핀셋으로 콕 집어주는 듯한 구체적인 지명과 수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미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서울에 살면서 고급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의 비밀스러운 속삭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미영은 가장 현실적인 벽을 언급했다. 수중에 있는 돈과 대출을 합쳐도 서울의 높은 문턱은 여전히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고개를 젓더니 미소를 지었다. 투자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하는 겁니다.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 오를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버스에 타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망설이면 기회는 남의 차지가 돼요. 그의 말은 미영의 불안감을 긁어내면서 동시에 욕망이라는 씨앗을 심어 주었다. 지방에서 평생을 살면서 겪었던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남편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는 내밀한 욕망을 민수는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민수는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보이시죠? 저 아파트가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영 씨,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둘러보시죠. 제가 절대 놓쳐선 안 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미영은 그의 말에 이끌려 창밖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성체처럼 느껴졌다. 민수라는 낯선 남자의 도움을 받으며 서울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를 향해 활짝 열린 기회의 문처럼 다가왔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막 지방에서의 단조로운 삶을 벗어나 서울이라는 욕망의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민수의 추천은 미영의 삶에 마치 마법처럼 작용했다. 그가 임장버스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짚어주었던 강남 인근의 아파트 단지. 미영은 남편 재훈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결국 지방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내 민수의 조언대로 투자를 감행했다. 그 결단은 놀라울 만큼 정확한 것이었다. 미영이 잔금을 치르고 몇 주가 지나자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해당 지역의 재개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남권의 부동산 심리가 살아났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민수가 예견했던 대로 그 아파트의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턱을 개고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부동산 앱에 표시된 시세는 그녀가 매입했던 가격보다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 올라 있었다. 불과 넉 달 만의 일이었다. 3억이라는 숫자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 재훈이 5년 동안 모을까 말까 한 돈이었다.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미영은 자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벅찬 기쁨과 함께 민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이거 봐. 미영은 흥분해서 휴대폰 화면을 재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재훈은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연발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투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늘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추구했던 그에게 3억 원이 넉 달 만에 불어났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뭐야, 이거 진짜야? 앱 오류 난 거 아니야? 재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영에게 되물었다. 미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가 오늘 중개소에 전화해서 확인했지. 매물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잖아. 3억 올랐대. 우리가 산 거. 그제야 재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는 미영을 끌어안았다.
와, 미영아,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내가 그때 괜히 시큰둥하게 굴어서 미안해.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 당신이 책 몇 권 읽고 갑자기 전문가 행세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 촉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당신이 나 믿어줘서 가능했던 거지. 미영은 형식적인 대답을 했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알려준 비밀스러운 정보 덕분이었다. 그날 이후 미영의 일상에는 민수가 자주 등장했다. 그는 미영에게 매일 아침 간단한 시장 분석 뉴스를 보내주었고 가끔은 서울의 새로운 개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딱딱한 부동산 투자 이야기였지만 점차 사적인 이야기로 번져갔다. 어느 날 미영은 재훈과의 대화가 평소처럼 따분하게 느껴진 후 자신도 모르게 민수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민수 씨, 혹시 A지역 말고 다른 곳도 좋은 매물 있나요? 다음 투자처를 슬슬 알아보고 싶어서요.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민수는 늘 그랬듯이 신속하고 정중했다. 미영 씨, 마침 제가 오늘 저녁에 강남에서 이 지역 전문가분과 식사 약속이 있는데 제가 미영 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투자처에 대해 논의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미영 씨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극찬했거든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에게는 서울의 새로운 아파트 매물을 보러 간다고 둘러댈 참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민수와의 만남은 재훈에게 숨기고 싶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영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요? 오늘은 좀 그런데 미영은 핑계를 대려 했다. 민수의 메시지가 곧바로 뒤따랐다. 하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미영 씨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추천해 드린 덕분에 투자 대박 나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고마움의 표시로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부담 없이 와주세요. 순수한 감사의 자리. 민수의 이 말이 미영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재훈은 투자 성공에 기뻐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미영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할 뿐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해 주지 못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그는 미영의 결단력을 칭찬했고 그녀를 대단한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지방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미영에게 민수의 인정은 짜릿한 쾌감이었다. 결국 미영은 재훈에게 평소처럼 둘러대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난생 처음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민수는 그녀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귀빈을 맞이하듯 에스코트하며 테이블로 안내했다. 어두운 조명과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그 공간은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일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세계 같았다.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미영은 솔직하게 말했다. 민수는 킬킬 웃으며 미영의 와인잔을 채워주었다. 미영 씨는 이런 곳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3억을 번 사람이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죠. 오늘 전문가분은 갑자기 일이 생겨 못 오시게 됐지만 미영 씨와 단둘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죠. 저 솔직히 미영 씨께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의 말이 미묘하게 들렸다. 드릴 말씀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와인이 한두 잔씩 비워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민수는 투자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미영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했다. 미영 씨, 저는 미영 씨가 이 지방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민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미영을 응시했다.
미영은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제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걸요. 아닙니다. 평범한 주부가 아니죠. 저의 조언을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런데 미영 씨는 실행했어요. 그건 용기이자 미래를 읽는 능력이죠. 제가 봤을 때 미영 씨는 서울 같은 곳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숨겨진 잠재력이 엄청나요. 그의 칭찬은 재훈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재훈은 늘 아이들 교육 잘 시켜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는 식의 잔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미영 자체를 그녀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해 주었다. 지방에서의 삶이 어떠세요? 민수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편안하긴 하죠. 늘 똑같고.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에 밥 차리고. 반복되는 일상. 재미는 없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솔직히 요즘은 그냥 뉴스 읽어주는 거랑 비슷해요. 서로 깊은 이야기는 안 하죠. 미영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미영 씨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서울은 기회로 가득한 곳이지만 동시에 외로운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외로움은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미영 씨는 여기서 훨씬 더 빛날 거예요. 미영 씨의 진짜 가치는 아직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은 미영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지방에서의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 남편과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갇혀있던 틀을 깨고 나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대화는 점점 투자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흘러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미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했다. 미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꽤 흘렀을 무렵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와인을 더 마시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곧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 위층에 있는 호텔 라운지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실래요? 저와 미영 씨 둘만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미영은 그 말 속에 담긴 은밀한 의도를 분명히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 데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와인과 민수의 달콤한 칭찬에 취한 그녀의 마음은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웠다. 서울의 화려한 밤 공기, 성공이라는 짜릿한 성취감, 그리고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민수.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강력하게 끌어당겼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맥주 한 잔만 더 하고 가야죠. 이 기분 오늘 다 즐겨야죠.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그녀의 평범했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을 나선 미영과 민수는 어둠이 깊어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거리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미영은 자신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묘한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낯선 도시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와인과 민수의 칭찬에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민수가 제안한 라운지 바는 레스토랑이 위치한 특급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동안 미영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배경처럼 깔리고 그 앞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반짝이고 있었다. 라운지 바에 도착하자 창밖으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창가 가장 구석진 곳, 은밀함이 보장되는 테이블로 미영을 안내했다. 조용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가벼운 칵테일을 주문했다. 민수는 칵테일 잔을 들어 미영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미영 씨의 용감한 선택에 건배합시다. 오늘 우리는 큰 성공을 자축하는 겁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미영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칵테일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위험한 쓴맛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미영의 마음속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영 씨를 처음 임장 버스에서 봤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절실하고 또 숨겨진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지방에서 편안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기회를 찾아 서울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건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미영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의 욕망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있었다. 남편 재호는 그녀의 도전을 단지 뜬구름 잡는 짓 정도로 치부했지만 민수는 그것을 열정과 에너지로 인정해 주었다. 서울은 기회로 가득한 곳이에요. 미영 씨 같은 분이 여기서 더 빛날 거예요.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미영의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저는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영은 말을 흐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감정에 취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더 나은 삶 맞죠? 하지만 미영 씨는 남들처럼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미영 씨는 더 주체적으로 미영 씨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미영 씨가 이 성공을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민수는 말을 마친 후 테이블 위에 놓인 미영의 손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미영의 손을 감싸는 움직임은 무척이나 다정했다. 미영은 심장이 목까지 치솟는 것 같았지만 그 손길을 뿌리칠 힘이 없었다. 지방에서의 단조로운 일상, 늘 돈 문제와 아이들 교육 이야기만 하던 남편과의 무료한 대화, 그리고 주부로서의 이름 없는 삶이 그녀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들이 민수가 건네는 이 작은 접촉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술기운과 민수의 달콤한 말에 취해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자신을 억눌렀던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이성을 짓눌렀다. 저 이제 그만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걱정할 텐데. 미영은 애써 이성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미영 씨, 딱 5분만요. 제가 미영 씨를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그의 말은 미영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윽고 민수는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호텔 카드 키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미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카드는 차가웠지만 미영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미영 씨, 오늘은 그냥 이 서울의 야경과 성공의 기운을 완벽하게 누리세요. 저는 미영 씨가 혼자서라도 이 도시의 기운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잠시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미영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영은 카드를 쥔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백 번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 방으로 들어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대접과 인정이라는 감정에 굴복하고 말았다. 결국 미영은 무거운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호텔 방으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커다란 창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푹신한 카펫, 은은한 조명,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방으로 들어선 순간 미영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술 기운과 민수의 달콤한 말에 취한 그녀는 발을 뗄 수 없었고 곧 그녀의 몸은 민수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대화는 더 이상 투자나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방의 단조로운 주부 미영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인정과 애정 그리고 짜릿한 일탈에 대한 대화였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낯선 호텔 침대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이미 아침 햇살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며칠 전 임장 버스에 탔던 설렘 가득한 주부가 아니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 씨 이제야 좀 편안해 보이네요. 어젯밤 미영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수의 말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죄책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녀는 재훈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저 갈게요.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미영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민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영 씨, 어젯밤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매물이 또 나오는데 제가 가장 먼저 미영 씨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인사나 작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서울과 민수라는 끈에 묶어두는 족쇄와 같았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성공을 향한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민수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성공의 달콤함이 가져온 불륜이라는 치명적인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넘게 올랐다는 사실은 분명 재훈의 가슴을 뛰게 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벌어온 월급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액수였다. 그는 아내가 처음 서울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내심 불안하고 탐탁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월급만 바라보고 살 뻔했어. 그는 미영에게 감사했고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훈은 곧 미영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값이 오른 뒤에도 미영의 서울행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새로운 매물을 봐야 한다. 다음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미영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영의 얼굴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져다 준 기쁨보다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긴장감이 더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웃을 때도 눈빛이 불안했고 재훈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늘 집에 돌아오면 재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잔소리를 늘어놓던 아내는 서울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방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퇴근 후 맥주를 마시며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또 서울 갈 준비해?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아니야? 미영은 거실 바닥에 펼쳐놓은 부동산 서류들을 정리하며 재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짧게 대답했다. 응, 급하게 봐야 할 매물이 생겼어.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아니,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되잖아. 우리는 이제 부자축에 끼는 거 아니야? 다음 투자는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아? 난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래. 재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말했다. 미영은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여보, 투자는 속도전이야. 한 번 기회를 잡았을 때 계속 치고 나가야지. 당신은 평생 당신 월급 통장만 쳐다보고 살았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방해만 하려고 그래? 재훈은 아내의 짜증 섞인 반응에 당황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투였다. 그는 아내가 이룬 성공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투자가 성공했는데 왜 그녀는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걸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주말 아침에 찾아왔다. 미영이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에 간 사이 재훈은 습관적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들었다. 미영은 늘 잠금 장치를 해놓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겨있지 않았다. 재훈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이끌려 통화 기록을 눌러보았다. 통화 목록 상단에는 민수부동산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수없이 찍혀 있었다. 통화 시간도 새벽 1시를 넘긴 기록이 여러 개 보였다. 부동산 업자와 새벽 1시에 통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게다가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다. 재훈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클릭해 자세한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40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민수부동산이라는 이름은 상대를 숨기기 위한 위장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에 있는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밝게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재훈은 그날 아침 미영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의심의 덩어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며칠 동안 재훈은 잠을 설쳤다. 그는 미영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내의 결백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뒤섞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종류의 의심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결국 재훈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설 탐정을 찾아갔다. 탐정 사무실은 어둡고 낡았지만 탐정의 눈빛은 무척이나 날카로웠다. 재훈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미영이 자주 서울로 임장을 간다는 사실과 함께 민수부동산이라는 낯선 이름의 통화 기록에 대해 설명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저희 아내가 정말 순수하게 투자 때문에 서울에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 알려주세요. 재훈은 마지막 희망을 걸듯 간절하게 말했다. 탐정은 재훈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원하시는군요. 저희가 며칠 동안 동선을 따라가 보고 정확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받아보실 때까지 마음 편히 계십시오. 재훈은 그 며칠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아내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고 혹시라도 자신의 불안한 눈빛이 미영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다.
미영은 그 기간 동안 2번 더 서울에 다녀왔고 그때마다 재우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다.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우는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탐정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재훈에게 내밀었다. 재훈은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아 손만 떨고 있었다. 보세요. 사모님은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그 남자와 밤을 보냈습니다. 증거는 여기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탐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은 고화질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민수와 미영이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미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집에서 보지 못했던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재훈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올랐다는 기쁨도 지난 10여 년의 결혼 생활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기쁨으로 시작된 아파트 투자가 성공을 향한 미영의 욕망이 결국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재훈은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울행 버스는 단순한 투자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영이 지방의 평범한 삶과 재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일탈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알던 아내와 사진 속의 낯선 여자 사이의 괴리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돈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의 잔해였다. 재훈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짐 상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혼 후 미영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그는 이 모든 씁쓸한 흔적들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다. 상간남 민수는 재훈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재훈의 마음속 상실감은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영은 위자료 대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챙겨 서울 근교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홀로 썩이를 시작했다. 재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을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의 집은 햇살마저도 차갑게 느껴졌다. 미영이 떠난 후 집안 공기는 텅 비고 축 늘어져 있었다. 한때 아파트 가격 상승에 환호하던 기쁨은 모두 사라지고 그의 삶에는 씁쓸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때 재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미영의 번호였다.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감정이 제거된 듯한 무미건조함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야? 이제 더 이상 연락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학이 넘어 미영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당당했다. 마치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처럼 들렸다. 걱정하지 마. 돈 때문은 아니니까. 그냥 안부차 전화했어. 당신이 소송 이겼다고 기분 좋아할까봐.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혼 문제에 매달릴 때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재훈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녀의 말은 재훈이 결국 가장 큰 패배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디서 뭘 하는데? 또 새로운 아파트 투자 건이라도 찾은 모양이지? 재훈은 비아냥거렸다. 미영은 웃었다. 그 웃음은 재훈이 알던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다. 계산적이고 냉정한 웃음이었다. 오늘도 서울로 임장 가는 길이야. 하지만 이제 임장 버스는 안 타. 혼자 자가용으로 가지. 임장 맞아. 그런데 재훈 씨가 생각하는 그런 임장은 아니야. 미영은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민수 씨한테 위자료 받아낼 때 나는 그 돈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렸어. 민수 씨는 나에게 성공의 맛을 보여준 첫 번째 남자였을 뿐이야. 이제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진짜 정보가 있어. 그 사람들은 단순한 아파트 투자 정보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 재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기회라는 게 결국 남자들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잖아. 당신이 가진 돈과 외모로 접근해서 그들의 배경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재우는 격분했다. 미영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대답했다. 재훈 씨, 당신은 나를 순수한 아내로만 가두려고 했지. 나는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은 만큼 나 자신을 더 존중하기로 했어. 나는 이제 주부가 아니야. 나는 투자자고 내 투자의 대상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남편이 될 사람이든 파트너가 될 사람이든 내게 부와 지위를 줄 수 있는 남자에게 투자하는 게 지방에서 월급쟁이 남편만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투자지. 그녀는 잔인하리만치 솔직했다. 재우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삶의 남편이라는 자리를 주장하려 했지만 미영은 이미 그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당신은 영원히 내가 뭘 하는지 이해 못할 거야. 당신은 여전히 정인이 가정인이 하는 낡은 가치에 매달려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해주고 내 성공을 당연하게 여겨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야.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은 나한테 서울행 버스를 탈 명분을 줬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내 인생을 새로 디자인하고 있어.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나의 미래를 향해 가. 잠깐 미영아.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지라도. 재훈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미영은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다. 수화기에서는 뚜마이너스 하는 끊어진 신호음만이 들려왔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법적으로 헤어진 아내와 대화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미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서울의 어딘가에 있었다. 아파트 투자의 성공은 미영에게 해방구가 되었고 그 해방구는 그녀를 부와 욕망을 좇는 더 위험한 길로 인도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 건물들은 재훈의 가정을 파괴한 원흉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새로운 삶의 발판이었다. 미영은 지금쯤 자신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으리라. 그녀는 오늘 만날 남자의 직업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계산하며 흥분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임장은 이제 단순한 건물의 투자를 넘어선 남자라는 권력과 부의 지도를 탐색하는 행위가 되었다. 재훈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지 아내 한 명만이 아니라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시대의 힘이었음을 깨달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의 눈에는 이혼 후에도 멈추지 않는 미영의 서울행이 비참하고도 섬뜩하게 비쳤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